115만 8,759대, 지난해 국내 1톤 트럭 판매량이다. 작년 국내 판매 1위 그랜저 11만 3,101대보다도 많이 팔았다. 그런데 이 큰 시장이 전부 안전 사각지대다.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는 구사하고 충돌 실험조차 통과하기 힘든 차들이 버젓이 신차로 팔리고 있다. 윤지수 기자, 사진 각재조사, 관련 부처, 보닛이 없는 현대 포터? 운전석은 충격 흡수 구간? 보닛이 없어서다. 포터의 40% 오프셋 충돌 실험 모습? 실제 충돌 실험 결과도 처참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9년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40% 오프셋 64km/h, 앞쪽의 40%만 고정벽의 충돌 실험 결과 현대 포터이와 기아 봉고 3은 1에서 4등급 중 최저점인 4등급을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슴 1등급을 뺀 머리와 목, 하체, 차체 구조, 더미 거동 등이 모두 4등급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머리 상해 4등급은 수시간 안에 의식불명이 될 가능성이 1등급보다 4배 높다고. 실제 사고 시 사망 비율인 치사율 역시 높다. 차종별 치사율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승용차가 0%, 승합차가 1.4%, 화물차가 2.2%다. 화물차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 2배를 넘는 셈이다. 참고로 1톤 트럭은 전국 화물차의 약 70%를 차지한다. 철판 몇 장을 지나면 바로 운전자 다리다. 10년 전 얘기 아니냐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 3은 지난 2004년 등장 후 15년째 큰 변화 없이 판매 중이다. 2009년 충돌 실험했던 차들과 밑바탕이 같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두 차 모두 에어백과 급제동 경보 시스템 등을 기본으로 넣어 조금이나마 위험성을 줄였다. GM 라보? 적재량 550kg 경상용 트럭 GM 라보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캐브버 방식이면서 1991년 등장해 지금까지 판매 중이다. 원본 모델인 스즈키 캐리 8세대가 1985년에 나왔으니 34년 전 신차가 지금까지 나오는 셈이다. 안전 기능은 에어백은커녕 ABS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조차 없다. 수출형 현대 포터 수출명 H백? 효율과 돈의 안전을 양보하다 왜 트럭은 보닛이 없을까? 결국 효율 때문이다. 캐브버 방식은 운전자를 휠베이스 밖으로 밀어내 짐 공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과거 세미 보닛 작은 보닛이 있는 방식 모양으로 나왔다. 사라진 현대 리베로만 봐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리베로 초장축 일반 캡 전체 길이는 5,415mm, 포터 초장축 일반 캡은 5,175mm다. 길이는 반대다. 리베로 2,860mm, 포터 3,110mm다. 길이 대비 비율로 보면 리베로는 짐칸 비율이 52%에 불과하지만 포터는 60.0%가 모두 짐칸이다. 현대 리베로? 또 긴 차체는 그만큼 좁은 길에서 불편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앞바퀴가 운전석보다 앞으로 이동했기에 휠베이스가 무척 길다. 리베로의 경우 휠베이스 3280mm로 2680mm에 불과한 포터보다 훨씬 길다. 1280mm 휠베이스는 대형 세단 제네시스 G90 3160mm보다도 긴 수치다. 골목길 주행과 유턴 등 좁은 도로에서 캐브버 방식보다 버거울 수밖에 없다. 시장의 독점, 트럭의 노후화, 정부의 관대한 안전정책도 다 함께 맞물린다. 1톤 트럭 시장이나 경상용 트럭 시장 모두 뚜렷한 경쟁차가 없다.
가만둬도 잘 팔리는데 현대 기아차와 GM이 큰돈 들여 신차를 만들 이유가 없다. 2004년 등장한 1톤 트럭과 1991년 출시한 라보가 장수하는 이유이며 안전을 챙길 수 없던 이유다. 6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현대 포터 2.5L 디젤 엔진? 왜 경쟁사는 월 1만 5천 대 이상 꾸준히 팔리는 소형 상용차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을까?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없어서다. 포터 가격은 1,540만에서 2,096만 원 값에 5m 넘는 프레임 차체와 유로 6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터보 디젤 엔진, 그리고 상용차 내구 수성까지 갖췄다. 경쟁사가 비싼 돈 들여 신차 개발에서는 결코 맞추기 힘든 조건과 가격이다. 포터 같은 저가 1톤 트럭 수요가 국내와 몇몇 국가에 불과해 시장이 좁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유럽 상용차 시장엔 세미 본입 상용차가 많다. 사진은 200호 데일리. 방법은 있다. 역시 방법은 본입 달린 구조다. 좁은 엔진이 앞에 자리 잡은 세미 본입 소형 화물차가 주류며 미국은 큼직한 픽업 트럭 또는 미니밴이 소형 화물차로 주로 쓰인다. 문제는 과거 현대 리베로처럼 캐브버 방식보다 공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스즈키 에브리 긴급 제동 보조 장치도 들어간다. 나름대로 절충안이 있다. 엔진을 엉덩이 아래 두는 캐브버 방식을 유지하면서 앞바퀴만 앞으로 당겨 보닛을 뽑는 스타일이다. 소규모로 판매 중인 중국제 소형 트럭이 쓰는 방식이며 일본에서도 경상용차에 두루 쓴다. 앞 오버행이 짧고 앞바퀴가 가까이 있어 리베로 같은 방식보다는 공간 활용성이 높다. 더욱이 짐 다마스 원조 모델 스즈키 에브리의 경우 40% 오프셋 충돌 테스트를 대응할 만큼 안전하다. 국내에서 초도, 물량이 모두 팔린 르노 마스터? 한편 르노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마스터가 세미 본입 방식 상용차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1.2에서 1.3톤급 유럽 상용 밴. 2,900만에서 3,100만 원 비교적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0대 초도 물량을 모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세더라도 안전한 상용차에 대한 수요를 조금이나마 확인한 셈이다. 캐브버 방식 소형 트럭. 높은 효율로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부실한 안전 대책 때문에 사고로부터 수많은 운전자를 지켜주지 못했던 점 또한 사실이다. 첨단 안전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쏟아지는 요즘 소형 트럭도 경제성과 효율 뒤에 미뤄뒀던 안전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